멜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얼마 전 그 신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어쩌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심한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 이 장생불사에 대한 그 신선 사상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건국대 국문학과의 김현용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듣고요. 신선 사상을 연구하셨다 그래서 이 좀 모습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반 그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평범하신 그런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달라 보여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요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선은 밥을 안 먹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굶으면 또 신선이 되지요. 아. 네. 선생님 국문학자신데 주로 어떤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지요? 예, 국문학 중에서 그 고전문학 그러니까 좀 위로 올라가서 상고문학인데요. 네. 모두들 이제 고리따분하다 그러고 네. 다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네. 옛날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설화 네. 그리고 이제 좀 소설 중에서도 초기 소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옛날 거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네. 또 별반 흥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저는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신선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차츰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예. 신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아주 시골에 자랐습니다. 네. 시골 산골짜기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서당에 나가서 한문도 좀 읽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도덕군자적인 것,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무슨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한 길로만 쭉 가는 걸 자꾸만 이제 주입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속에 접하는 게 산나무, 바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10살, 11살 이때부터서 배로를 영감으로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냥 신선이죠. 네. 배로. 본격적으로 연구하신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워서 신학문 쪽으로 해서 학교를 공부를 하니까 네. 자연히 고전문학 쪽으로 처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전문학 중에서도 이제 상고 때의 그 한문으로 된 걸 읽다 보니까 네. 그 속에 이런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 네.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사상이 아니면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는 수없이 많이 이게 수용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연구된 서적을 보면은 피상적이고 네. 아직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캐가지고 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 신선사상을 정립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가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올라가서 논문을 쓰고 또 대만에 또 이 공부하러 가서 네. 거기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서 도서관에 보면은 이 공자 맹자의 학설에 못지않을 정도의 그 신선사상 이 노장사상의 서적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것이 결코 이 옅은 게 아니고 상당히 연구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모으고 그때부터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어느 정도까지나 이 신선 사상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자연히 그 국문학 중에서 고전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네. 국문학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적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좀 본질적으로 이 사상 자체의 그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해 보려니까 자연히 중국 쪽으로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 쪽의 서적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또 여기에 직접 제가 이 강의를 한다든지 종사하는 쪽이 국문학 이쪽이니까 자연히 그쪽이 깊이가 아직 모자라는 편입니다.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어렸을 적부터요, 뭐 신선이다, 신선노름이다, 뭐 심지어는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몰랐다, 뭐 이런 그 신선에 관한 얘기를 간혹 들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신선이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선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그 신선 노름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선을 흉내내서 하는 노름 정도를 우리가 신선이라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신선 사상을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선 중에서 신선이 다 된 사람의 행동을 동경하고 그걸 신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으로 가서 고찰을 해보면은 신선이 된 다음에의 행적의 기록보다는 신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더 많습니다. 그쪽은요. 기록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록이 더 근데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을 이 설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면은 그런 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신선을 이루는 과정은 없습니다. 신선이 된 다음에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신선이라는 건 밥 안 먹고 영원히 살고 놀고 편하고 맨날 이렇게 아주 그 안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한 수련이 필요하고 인내력이라든지 또는 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노력, 우리가 또 신선이 된 다음에 안일한 생각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치 한 푼의 오차도 없는 정신적인 그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 이 꽉 짜인 모습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선하면은 먼저 신선을 이루는 과정 그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된 다음에 행동이 있는데 신선이 된 다음에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먹지 않고 산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범죄를 저지르고 해를 쓰면서 동분서주 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먹기 위해서지요. 만약에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첫째는 먹지 않고 사는 법이 있느냐. 그 이제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밥은 먹으면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밥을 안 먹어버리면 영원히 삽니다. 역설이지만은도 머릿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그게 어떤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논입니다, 이게. 먹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먹는 방법이 뭐냐가 이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먹으면은 그저 한 100년까지도 살 수 있지만은 안 먹으면은 며칠 안 돼 죽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죠. 그 경지를 넘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걸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신선사상과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하루 밤에 그 산이 아주 험합니다. 무척 그 돌멩이도 많고 이 숲이 꽉 우거지고 이제 밤 되면은 이 짐승들이 나오는 산이거든요. 거기를 꼭 넘어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서. 15살, 6살 때입니다. 그 양손에 돌멩이를 쥐고서는 그 산을 넘어 이제 가는데요. 그냥 온몸에 땀이 나고 내 자신도 발걸음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면서 그 산을 넘어간 겁니다. 넘어와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낮에 그것을 넘어오는 것보다 시간이 반은 단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온 몸은 전부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이 가시라든지 이런 데 돌멩이에 채이고 가시에 긁히고 뒹굴고 해가지고 그러는 속에서 집에 왔는데 올 때까지는 전혀 피가 그렇게 나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와가지고 비로소 앉으니까 사방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선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그 산을 넘어올 때의 그 순간을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면 신선이 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게요. 그게 이제 신선 상태죠. 그걸 지속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황망 중에 뭐가 뭔지 모르고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그저 빨리 무서우니까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그렇습니다. 있었을까요? 그걸로 그런 생각으로 집중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어떤 집중력이 예,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오늘날 태권도를 한다든지 서커스를 하는 사람을 네. 보면은 날거든요. 네. 저보고 하라 그러면은 이만큼 가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몇 미터 그대로 날지 네. 않습니까? 줄을 매가지고. 네. 또 이 장대를 가지고 높이를 뛰는 네. 사람 보면은 제가 뛰는 것보다 한 4, 5배 이상 뛰거든요. 네. 그 도술이라는 게 우리가 별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옛날에 담장이 한 2길이나 3길 되는 것을 그냥 뛰어넘으면 도술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장대 하나 가지고 지금 뛰어넘는 건 옛날 담장보다 한 2배는 뛰어넘고 있죠. 그렇겠지요. 훈련으로 가능하죠, 이게. 네. 가능합니다. 네. 불 속을 이렇게 해놓고서 뛰어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자기 정신 1도로 가능한 거죠. 네. 이것을 영속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연구한 게 이 이제 신선사상. 신선사상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서는 신선을 완성한 사람은 최소한도 사람으로서는 완성한 사람은 없었지 않았느냐. 네. 다만 설화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우리 정신세계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 히랍 신화 같이 우리가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 신선사상은 그 후에 어떻게 발전을 해왔습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네, 그것보다도요. 어디서 예. 신선사상이라는 건 언제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게 이 태동이 되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중국에서 우리가 학문을 가만히 볼 때 네. 오늘날 학생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공자, 맹자의 학설은 중국 옛날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정통 제왕학입니다. 정치학이거든요. 네. 백성을 다스리는 네. 학입니다. 이게 제왕이 정치를 해도 바탕은 민본 정치가 바탕입니다. 네. 이 학문을 공자가 완성한 것이 그의 유학이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이 한자로 표현하면 겸선천하라 그럽니다. 겸할 겸자, 착할 선자. 네. 천하를 내 혼자 선해서는 안 되고 네. 나의 선이 남에게로 넘쳐나가야 됩니다. 네. 그걸 최고로 넘쳐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황제로서 만백성에게 다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 네. 거고 그것이 좀 덜 된 사람이 뭐 내 가족이나 네.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받은 네. 능력의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자 맹자의 학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자 맹자의 학설을 가지고 정치를 잘해도 정권을 잡은 사람은 피해를 입힌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무리 잘해도 민본 네. 정치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벽하게 선해지면은 네. 내가 선해지고 저 사람도 선해지고 저 사람도 선해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천만 4천만이 다 지 혼자 선해지면은 피해를 입힐 사람이 없어지죠. 네. 이런 바탕에서 출발한 게 이게 노장 사상입니다. 네. 독선지신이라는 사상이거든요. 홀로 독자, 선할 선, 착할 네. 선자. 자기 자신만 선하면은 내라는 건 각자가 다 내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 없는 거죠. 이리 되면 네. 내가 내 다스리면은 각자 내 다스리면 4천만이 다 내 다스렸는데 날 다스릴 제3자가 무슨 필요냐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요소가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이게 노장 이제 그 황제 사상에서 받아가지고 노자로 왔다는 거죠. 네. 그래 황노학이라고도 하고 노자 장자가 이었다고 해서 노장 사상이라고 네. 하는데 요 사상 속에는 보면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장생인데요. 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장생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얘기로 하면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자기는 죽어도 예술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존속되는 걸로 네. 이 사람들이 보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론이죠.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또는 내가 남겨놓은 업적 또는 나의 사상 같은 거 영원히 가면은 장생으로 보는 겁니다. 네. 개체의 죽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하. 그게 이 사람들의 사상인데 이걸 해석을 어찌 하느냐 하면은 장생이라는 것을 개체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 갖다 끌어다 붙입니다. 옆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좋아할 호자에다가 일사자 호사가라 그럽니다. 네. 말 꾸미기를 좋아하는 네.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 얘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금방 듣고 꾸며내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학설로서
개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네. 연구를 해보자 네. 해가지고서 각종 얘기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전국시대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하. 그 전국시대가 언제쯤이냐면 우리나라 삼국이 건국하기 전 한 200년입니다. 네. 그때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진시황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진나라로 이어지면서 진시황이 원래 이게 나올 때는 이 제왕학에 대한 반발로 나왔죠. 반항의식으로. 제왕학이 신선 사상이라는 그렇죠. 것이요. 네. 제왕학이 이제 사람을 아무래도 아무리 민본 정치를 해도 학대를 한다. 네. 거기다가 민본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더 학대를 한다.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승리감으로서의 반발 의식 네. 이런 데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내가 이긴다는 거죠. 네. 적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죽으니까 네. 나는 영원히 사니까 내가 승리한다는 어떤 정신적인 승리감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반항이나 반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요것이 진시황에 오면은 진시황이 자기에게 끌어들여 버립니다. 나도 그러면 제왕이면서 너희 것까지를 다 가져버리면 내가 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 또 제왕도 되고 너희보다 한 단 위가 아니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여기서 제왕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네. 불사약도 구해오느라 무슨 아하. 또 뭐 약도 만들어 보아라 네. 약초도 캐와 보아라 이래서 발전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제왕이 신선 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될수록 신선 사상은 더욱더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 거듭할 되죠. 수가 제왕은 있겠군요. 이제 아까 그 사상에서 네. 나는 황제이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장생불사까지를 가지면은 더 위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것은 제왕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수련 과정을 겪을 만한 인내력이 모자랍니다. 제왕은 네.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안일한 방법으로 너희가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해다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제왕의 스승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신선이. 그럼 이 사람들 또 올라갑니다. 네. 그것도 그걸로 또 기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자기도 영원히 사는 게 되고 네. 나는 황제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내가 이 약을 안 만들어주면 저는 죽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왕이 그 사람들 말을 자연히 듣게 되고 네. 존경하게 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때에 특히 우리가 한무제 하는 네. 사람 그 이제 뭐 이슬을 받아가 네. 이렇게 먹었다는 다 그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그걸 방사라고 했습니다. 모방자 선비사자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방사들을 모집을 해가 궁중에 두고서는 돈을 많이 주고 너희 마음대로 해줄 테니까 약만 만들어 오너라. 네. 이래서 온갖 약을 이제 만드는 방법. 신선이 될 수 있는 예. 약입니다. 그것이. 그건 이제 쉽게 네. 먹고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원래 대단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네.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만든다 하고서 거짓말을 약간 한 거죠. 이 방사들은. 그래가지고 이용해가지고서는 약을 만들어주면은 네. 그걸 먹습니다. 소위 불로장생할 수 예. 있는 약입니다. 그걸 먹고서 네. 죽은 사람이 기록상에도 한 10명 이상이 황제가 네. 그걸 먹고 죽은 사람이 아, 그러니까 열이 제미용건 못 살았다 이런 예, 얘기입니까? 열이 남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불로 그런데- 장수한되는 약을 먹었는데 왜 그런데 그렇게 문제는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황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죽어도요. 네. 나는 이 약을 먹고 신선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죽기 때문에 자기는 말썽이 없군요. 대단히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오늘날 의식으로 판단해 보면 그 황제야말로 지극히 행복한 황제죠. 네. 제가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다가 네. 나는 신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죽어가니까 네. 병도 안 앓고 죽어. 네. 그럼 그 약이니까 먹으면 죽는 약이죠.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그 네. 주사인데요. 네. 난사라고 해가지고 빨간 그 주사 네. 돌멩인데 네. 요것을 네. 끓이거든요. 네. 끓이면은 순으로 변합니다. 액체로. 네. 우리가 그냥 끓여가지고는 금방 폭발을 해버리고 액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방사들은 그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액체가 된 다음에 다시 고체로 만듭니다. 네. 그래 되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이 요소들 순이며 네. 사람이 먹으면 죽는 요소입니다. 다. 네. 그걸 끌어붙여 가지고서 조그마한 알맹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음흠. 아마 김 선생도 어릴 때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아이가 아주 죽을 순간에 위급하면은 주사라는 걸 갈아가지고서 먹이거든요. 경명주사 뭐 이런 것이 그게 그겁니까? 이 바로? 광물질인데요. 네. 많이 먹으면 죽는 건데 네. 조금 먹으면은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알맹이 하나 만들어주는데 9번을 네.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그거 하나 먹으면 요원 신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고 죽습니다. 에,
그 신선 사상이 그 제왕들이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된 현상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적인 것입니까? 동양적이죠. 그러면은 서양에는 이런 신선 없습니다. 사상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찾아도 신선이라는 낱말이 안 나옵니다. 아하. 도교라는 낱말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억지로 만든 낱말이지 네. 그 사람들이 고유 낱말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차오지간 먹지 않아야 하고요. 먹지 않아요. 물론 자지도 않아야. 근데 되고. 먹지 않은 걸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조금 네. 하다 배가 고파서 그냥 밥을 먹어가지고 신선이 네. 못된 건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기록된 것이 그 아까 말하는 극약 말고 네. 이 나무 뿌리라든지 나무 이 잎으로 된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나무 잎도 있고 뭐 복령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걸 쪄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서 한 끼에 꼭 한 숟갈 정도를 물에 타서 미숫가루 타듯이 네. 해가지고 마십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네. 그래 이제 먹으면 배가 무척 고플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회쯤을 그것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네. 우리가 밥이며 고기며 술을 먹어가지고 벌겋게 얼굴이 네. 혈기가 보이죠. 네. 이 혈기가 싹 빠져야 됩니다. 네. 하얗게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쫙 빠지면서 여기에 그 혈기 때문에 염증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꼭 이 병에 걸린 사람처럼 네. 물이 줄줄 흐르고 아. 그 물을 완전히 다 흘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뽀얗게 살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물만 마시면 삽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틀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선하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 죽은 사람이 아마 100명 다 죽었겠죠. 그게 됐겠습니까? 글쎄 근데 말입니다. 기록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선이 되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그 사상을 점점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대단한 그 아마 성황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부음을 일으켰다고 그럴까요? 그 무슨 예, 아주 큰 사상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네, 그런 모양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제 이제 이게 전문화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중국으로 보면은 불교가 외래 사상으로 들어오고 네. 자기네 고유 사상인 공자맹자의 그 유학 사상이 있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둘도 아닌 새로운 이 자기네 사상으로 하나 이제 제왕학에 대한 반발 의식으로 나온 하나의 학문이죠. 네. 요게 이제 발전대가 신선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로 변하거든요. 네. 도교라고 해서. 네. 그럼 불교의 영향을 입었습니다. 네. 불교의 의식적인 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 종교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 대만에 가도 이 도교의 절이 불교의 절보다 절대로 작게 지어놓질 않았습니다. 어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옥황상제부터 쫙 그 지진들을 옛날 신선들을 모셔놓고 네.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 신선의 제일 우두머리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옥황상제입니까? 옥황상제입니다. 그 하늘에 있다는 예,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는 이제 불타가 이제 네. 이 서천에 네.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이 두 종교가 중국에서는 양립이 가능한 건 뭐냐면은 하나는 외래 사상이고 하나는 자체 사상이기 때문에 두 종교가 양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불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네. 신선 사상은 불교보다 먼저 단편적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누가 네. 가르치진 않았고 네. 이 얘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밑바탕에 뿌리는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가 더 이제 그 신선 사상보다 체계화된 거니까 그걸 믿었죠. 네. 거기다가 도교가 들어오니까 도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의 의식을 모방해서 만들었으니까 의식의 그 도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는 둘 다 외래 사상이니까 네. 합쳐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불교만 살아남고 도교는 의식적인 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네. 다만 그 도교 중에서 도교는 뭐냐면 신선을 이루기 위한 교겠죠. 교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신선이 이룬 이후에의 그 우리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날아다니고 네. 도수를 부리고 네. 그건 이제 계속 우리 민간에 네. 설화로서 퍼져 있은 거죠. 네. 근데 종교는 죽어버렸죠. 네.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삼국시대 말기쯤에 종교가 들어옵니다. 네. 그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거든요. 네. 당나라가 도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불교의 절보다도 도교의 도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도관이 수가 더 많았고요. 도사의 수도 승려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국교로 삼았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도교가 대단한 이제 이 성황을 보게 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 쪽에 그냥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하니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삼국대에
이제 이 신선 사상은 쭉 들어왔지만은 또 삼국 말기에 되면 도교가 들어오면서도 결국 불교의 융합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선 사상은 민간으로만 퍼져서 종교로서는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게 고려 계속해서 불교가 왕성을 하다가 네. 조선 초기에 오면 이성계가 불교를 눌러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신적인 지주로 어떤 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때에 만약에 우리 이 조선 그 당시로 말하면 조선이죠. 네. 조선교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지주가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 사람들 머리로서 못 만들고 다만 이 도교 쪽을 조금 받아들여 가지고 소격서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그 도교신을 모셨습니다. 네. 모셔놓고 거기에 이 도사를 두지는 않았고 네. 다만 왕자가 태어날 때에 거기에서 이 옷을 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입히는 연관을 맺는 걸로만 해가지고 종교가 약화가 되고 민간으로서는 계속 설화가 이제 있어 왔죠. 네. 있어 오다가 근데 그 설화라는 것도 역시 신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그 얘기. 좋은 것만 예. 이제 알려졌지. 제가 설화를 쭉 고대부터서 훑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도 신선이 되는 과정 설화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 설화는 이 태평광기라고 제가 연구한 중국 설화집에 보면 한 8,000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신선 이야기인데 반은 신선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양이름도 나오고 온갖 수련법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신선 사상이 일종의 그 반항 정신에서부터 싹 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그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반항이라기보다는 그 소외된 계층, 네. 다시 말하면 서울 계층, 네. 그게 우리가 조선이 건국하면서 그것도 그 계급을 안 만들었어야 좋았죠. 사실은 네, 그걸 네. 섞어 놓았어야 되는데 네. 계급을 독립을 시켜 놓으니까 이건 갈 데 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참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관직에 못 나가니까 네. 이제 자연히 이 계통을 연구를 하고 이걸 좋아하게 되죠. 그 이제 그것으로서 나온 소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홍길동전 같은 게 네.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이 도수를 행사해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반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소외된 계층에서 그 소외 상태를 해결해 가지고서 네. 동참하려고 하는 의식인데 네. 건전한 방향입니다. 사실은요. 이 반항으로서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네.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쓰고 네.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안이라는 건 대단히 크거든요. 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힘만 나도 가졌으면 하고서 수련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작품으로도 써보고 이제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애초에 이 신선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가지고 시간을 거듭하는 동안에 하나의 종교같이 이것도 신선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열심히 수련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수련을 해보았다는 기록들은 들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끄트머리에 가면 반드시 신선을 이루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네. 들어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끝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산으로 들어가서 네. 상당히 노력은 해본 것 같습니다. 아하. 기록에 보면. 네. 왜냐하면은 산으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을 풍자해가지고서 네. 안 된다는 걸로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간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신선의 호황됨을 보여주고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네. 다시 나와서 다 깨달아가지고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그 설화들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소설도 있고. 네. 그러고 보면은 당시에 신선을 생각해가지고 도피를 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평화를 누릴 적에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임진란 같은 그런 난리 북새통에 더 이 신선 사상이 활기를 띄웠다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그 처음에 신선 사상이 나올 때부터서 전국 시대 네. 혼란기의 산물이거든요. 네. 혼란기에는 자연히 이 가치관이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네.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네.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면은 어느 나이에 되면은 얼마만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죠. 네. 하는데 전국시대 그게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상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에 그 조선시대 초기부터서 제도가 꽉 잡혀가지고 임난까지 왔는데 그때의 대혼란에서 가치관이라는 게 완전히 뒤엉켜버렸죠. 네. 그리고 종도 제가 나는 뭐냐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피난을 가는데 양반이 어디 있으면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살아남는 사람은 기운세 사람이 살아남죠. 네. 그렇게 되니까 신분은 낮아도 기운세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 의식이 뭔지 힘을 가지면은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네. 이런 데서 여기에 나오는 그 도술적인 면, 네. 뭐 장생불사는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 당시도. 네. 순전히 도술. 도술입니다. 네. 도술이면은 권력에 대해서 그 당시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하고 다릅니다. 순전히 네. 수탈입니다. 네. 한 자리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수탈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이 과거 사회의 병폐고 약점입니다. 네. 그 속에서 결국 이걸 동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아까도 홍길동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문학에서는 이 신선 사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근데 이제 이걸 쭉 보면서 대단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요. 네. 그 전국시대나 이럴 때의 그 신선 사상을 보면은 굉장히 반항 의식이 심하고 네. 상대에 대해서 중국의 설화를 보면요. 네. 상대 제왕에 대해서 그냥 그 힘을 가해 가지고서 고통을 주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함께 살자는 의식으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임난기에 침체해 있는 그 국민들의 의식 또 이 정신 상태 이런 것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대로 이용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임진독 같은 게 첫째 그런 거죠. 네. 또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박시전 같은 것도 이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 긍지감을 갖다 끌어올리고 있죠. 저 홍길동전도 전체적으로 읽어봐서 반항 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민본 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어도 상대를 미워해서 완전히 없애고 내가 차지하겠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네. 함께 그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함께 살자는 의식이거든요. 네. 홍길동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사는 의식으로 네.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대에 나타나는 도술 관계의 전우치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도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임금에게다가 재물을 뺏어다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걸로 나오지. 네. 내가 이 도술을 가지고 임금을 쳐 없애고 내가 임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참 자랑해도 좋을 긍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완전히 반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작품을 꾸밀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속에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도 사회 전체를 함께 살게 끌어올리는데 이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하여튼 신선 사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선 노름이니 신선이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종교같이 그렇게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명도 이게 신선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같이 이렇게 극도로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서 과연 신선 사상은 어떻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이게 중국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신선이 안 됐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설화를 쭉 읽어보면은 네, 네. 물론 근래에 와서야 네. 안 믿겠지만은 네, 네. 그 당시에 당나라, 송나라 이후에 써진 걸 보아도 그 이전을 보아도 믿었어요. 네. 신선이 된다고 믿었고. 될 수 있다 믿었겠죠?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는 신라 시대까지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분명하고요. 네. 고려 시대도 불교 때문에 그냥 이 설화로서 발전은 됐지만은도 크게
믿음 같지가 않고 네. 주로 이제 설화가 많이 나오는 게 조선 임난 이후에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때에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인지의 발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상에 왜 이렇게 자꾸만 관심을 버리지 않고 갖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하나의 그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위안이라든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신적인 위안을 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 왜 공상 영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며 또 폭력이라든지 이런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우리가 이 민주주의로서 사회가 건전하게 나가는 데는 근절이 돼야 될 요소 아닙니까 사실. 그렇겠지요. 폭력이나 네, 전쟁이나 네. 또는 이 공상 같은 것도 비현실 아닙니까. 네. 오늘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데도 그것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관심을 많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의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위안을 나의 받게. 어려움을 네. 피할 수 있는 어떤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물론 그럴 사람이 현재 있겠습니까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더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무슨 선인이 말이죠. 예. 네. 또 도술인이 하는 그런 그 선도 소설, 도술 책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요새 나온 건 못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관심은 있는데 결국 거기에 나온 단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옛날 중국의 신선 설화 범위 안에서 발전을 시킨 하나 이거 확대 발전시킨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었던 그 중국의 고대 신선 설화 범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는 소설을 형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만약에요, 선생님 같이 이렇게 그 고전을 연구하시고 또 중국의 그 유명한 그 태평광기라고 그러셨나요? 8천여 개의 설화가 1,300 정도 됩니다. 수록이 돼 있다는데 그런 것을 몇 번씩 이렇게 독파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보통 일반 시중에서 마치 이렇게 책을 쉽게 사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회가 좀 들떠 있는 상태. 네. 그 이제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사회가 좀 들떴다고 보는 이유는 네. 경제 성장이 우리 개발도상에서 극도로 발달될 때에 정신적인 요소는 아직도 60세나 70세쯤 된 사람들은 이조시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만한 나이가 안 돼서도 어릴 때 한문을 배울 때 그 주입된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지고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애를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응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저 개인의 생각은 봉건 쪽에 가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더 하지요. 이런 사람들하고 극도로 현대화된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사회가 들떠 있는 요소가 아니냐. 이게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경제를 또 이제 부흥을 시키려고 애를 안 쓸 수는 없고.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일종의 가치관에 있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지요. 갑자기 돈을 버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또 나는 벌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이런 데서 약간은 이게 안정이 좀 덜 된 약간 들뜬 사회이니까 거기에서 이런 쪽에 공상적인 쪽, 네.
어떤 이상적인 쪽 네.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가 발전되면은 옛날에는요 하루 밥 3끼만 먹게 해주시오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네. 우리 국민 중에 아마도 한 3분의 1은 그랬을 겁니다. 네. 저도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네. 하루 밥 3끼만 먹으면은 다시 다른 뭐 이 소원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밥 3끼를 근심 안 하고 먹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네. 더 위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건강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진시황이 권력을 누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네.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금단술이라고 하는 이 수련법이 네. 결국은 아까 약 먹는 법 말고 수련법이 또 한 가지 네. 있거든요. 그 단련법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어허. 호흡을 하는 네. 법이며 네. 이 굴신을 하는 법이며가 네. 네. 그래서 건강 쪽으로 자꾸만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이 광고도 자꾸 하게 되고 네. 하니까 호기심을 갖는 게 둘째번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근데 결코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네. 괜찮은 방향인데 네. 그 중에서 다만 쓸데없이 허황되게 본을 본다든지 음흠. 쓸데없는 이 도술 같은 어떤 이 착각을 일으킨다든지 네. 옛날 제가 서당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 얘기가 기가 약하면 기운 기자입니다. 네. 기가 약하거든 주역을 읽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기는 우리가 저 신선 사상에서 세 가지 보배 중에 하나가 이 아래가 정이고 네. 가슴이 기고 네. 이 위가 신입니다. 네. 그래 정기 신을 갖다가 삼보 세 가지 보배를 동시에 발전을 시키면 신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에서 끝나도 안 되고 기에서 끝나도 안 되고 신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기가 약하고 신이 강하면 말입니다. 네. 주역을 읽으면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신선에 몰두해도 정신병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 기가 강해야만 가능한 거죠. 어허. 이 기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기가 약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무서운 꿈을 꾸어가지고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좀 그냥 기절 비슷하게 되는 사람, 네. 몹시 놀라는 사람. 네. 이 기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정신을. 이런 상태입니다. 그 무서운 꿈을 꾸다가 아 이게 꿈인데 빨리 깨야 되겠다 그래서 깰 수 있는 정도의 그건 사람이면 기가 강한 사람이 사람이니까. 되는데 아하. 이런 것도 휩쓸리질 않죠. 네. 이건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거구나. 정신적인 산물이니까. 네. 그런데 기가 약한 사람은 정신만 강하면은 휩쓸려가지고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상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잘못하면은 나를 잃어버리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현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타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네. 그게 기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요런 데서 이제 위험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느껴가지고 아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해 읽는 거지 몰두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면 되고요. 네. 그 외 사람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허황된 것 같고 예. 조금 거기에 좀 그 흥미를 느껴도 예. 괜찮지만은 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마치 하늘을 날릴 수 있고 벼랑에서 뛸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몸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큰일 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건 그럼 완전히 기가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게 쉽습니까?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가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역량이 좀 부족한 듯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까 이 얘기의 계속인데요. 네. 이제 서양이 이 학문을 발전시킨 걸 가만히 보면은 무척 역사가 오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은 해보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네. 우리는 그럴 시간적인 기간이 네.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직 100년도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우리 왕조가 무너져가지고서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이 해방이 되어가지고서 독립을 하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의 현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네. 역량 갖고 있었죠. 발휘할 기간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봉건주의와 그다음에 이 극도로 현대화된 서양의 과학 문명과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흙탕물하고 맑은 물하고가
섞여 가지고서 가라앉고 다시 제 나름대로 물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아직 섞이고 있는 상태. 네,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물론 빨리 할 수는 있어도 네. 겪지 않을 수는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도인술이라든가 무슨 신선의 사상을 그 공부하시다 보면 무슨 그 단전 호흡이니 뭐 요 근래 많이 유행되는 그런 그 심신단련법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건강법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좀 제 건강이 자신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나이가 더 들면은 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큰 네. 도움을 받는 건 정신적인 어떤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선이 그 했던 그 이제 어떤 수련법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네.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 머리에 뺑 돌리면은 길이 쫙 나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허. 이건 이제 이걸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하나의 그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아마 그 우리나라 사람 그 어떤 분보다도 신선이 되는 길에 가장 가까이 가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얘기는 잘해도요. 네. 무당이 자기 굿 못하지요. 그 우리 고전 문학을 연구해 오시면서 그 우리 민족 사상에 어떤 큰 그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 흔히 오시는지요. 이제 우리 민족 사상의 바탕이 뭐냐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학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제가 옛날부터 쭉 흘러온 그 설화를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민족의 기본 사상은 결국 인화 정신 아니냐. 이건 그 어떤 사람 뭐 샤머니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얘기하지만도 제가 읽어온 데서 느끼는 것은 모두가 우리 사람입니다. 네. 인화, 나도 살고 너도 살고입니다. 너 죽고 내 살고는 거의 눈에 안 네. 보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그 국가나 또는 학문의 기반이 돼야 될 걸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고대 사상이 대체로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인도로부터 들어온 어떤 불교 같은 영향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주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또 종교만 해도 그렇고요. 예. 아까도 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예. 종교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종교는 뭐 그 꼭 민족 종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네,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계 공통 종교가 네. 있는 거고요. 네. 그건 믿으면 되고 한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중국 것과 똑같고 네. 무슨 또 네. 주체성이 없고 하는데 제가 이 고대 설화를 쭉 고찰하면서 중국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완전히 뚜렷이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중국은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요. 네. 때려서 죽이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이 신하를 죽이면은 냉정히 죽여가지고 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쳐 없애면은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씨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우리 건 읽어보면은 아무리 원한이 있다가도 그때 한이 맺혀서 하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나면은 같이 살거든요. 이게 참 묘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표현을 너 살고 나 사는 정신이 아니냐. 이걸 제가 표현을 인화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는데요. 네. 이 바탕은 이건 중국하고 다릅니다. 네. 뭐 이 불교가 뭐 어떻다 해도 불교도 사실은 우리 불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인도 불교를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우리 불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우리 종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유학만 해도 우리 걸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네. 중국 걸 그대로 하고 있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주체성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체성이 강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강한 것이지만은 또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우유부단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약간 이제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느냐 하면은 주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하. 너무 강한 것에 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너무 강한 것에 붙어 있었요. 네. 이제 우리가 차라리 일본처럼 바다로 가지고 단절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네. 생각이 지금 나는 거죠. 네. 그 압록강 도망강 강고고 뭐 네. 몇백 미터가 아니고 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니까 자연히 우유부단이 되는 거죠. 네. 중화민족이 한번 와서 영향을 네. 입혀 보았다가 북방민족이 한번 와서 영향을 네. 미쳐 보았다가 하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네. 자연히 우유부단이라는 건 나타나죠. 네. 그건 이 큰 건 옆에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네. 이제 겪는 건데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속으로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러운 게 있습니다. 중국의 설화나 소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방을 하죠. 네.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모방으로 봅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의식으로 썼지요. 네. 중국의 것이 좋으니까 갖다 모방을 해놓은 건 아닙니다. 아하. 겉으로 보면 모방해 놓은 것 같죠. 그러나 네.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도 있답니다. 너희만 네. 있는 거 아니라는 네. 그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네. 깊이 있게 음흠. 고찰하면요. 네. 그 하나의 그 우리의 그 민족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저는 민족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네. 그걸 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뭐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도 만드나 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걸로- 우리 것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네. 환경이 똑같지가 않으면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도 만드나 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걸로- 우리 것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네. 환경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민족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 앞으로 네. 우리 저력에 그게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그 현대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제가 고전을 연구하면서 현대를 뭐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라고 싶은 것은 역시 민족문학으로 살아남으려면은 네. 민족의 고전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그 정신의 바탕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네. 논의도 하고 해주었으면 외국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 같은 걸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뭘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신선 사상을 연구하시고 고전을 연구하고 계신 김효룡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를 종종 저희들께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